30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을 지탱해온 것은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낡은 엔진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월급의 절반을 뚝 떼어 연 3%짜리 적금에 붓는 것. 우리는 그것이 이 거친 자본주의의 바다를 건너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항해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그 방식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우리에게도 그 낡은 지도를 물려주었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일만 해라.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 말은 마치 십계명처럼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 그 믿음의 갑판 위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잔인할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예금 금리 3% 시대에 장바구니 물가는 체감상 1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뼈를 갈아 넣어 모은 1억 원은 10년 뒤 구매력 기준으로 고작 7천만 원의 가치, 그 이하의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다는 서늘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려했던 은행의 예금 특판 광고는 꺼졌고 그 자리엔 영끌 실패로 인한 경매 물건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현수막만 덩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저녁 9시 테헤란로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갈 뿐 자산의 증식 속도는커녕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해일의 속도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벼락거지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당신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퇴직금 2억 원이 10년 뒤 고작 몇 번의 병원비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믿었던 원화라는 화폐의 추락입니다. 세계 경제가 출렁일 때마다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수입 물가는 폭등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원화를 벌지만 그 돈의 가치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달러라는 거인에 의해 야금야금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가난해지는 시스템의 배신입니다.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의 파도 속에서 유일하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타고 거대하게 솟아오른 방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심장, S&P 500 지수입니다. 30년 동안 한국의 코스피가 2000과 3000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박스피라는 조롱을 듣는 동안 S&P 500은 수많은 전쟁과 금융위기, 닷컴 버블과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연평균 약 10%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상향했습니다.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3000포인트를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S&P 500은 이미 5000을 넘어 60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가지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승리이자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7만원 사수 여부에 목을 매고 있을 때 바다 건너 미국의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에 올라타 자산을 2배, 3배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왜 우리는 한국 주식 시장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떠나 미국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민낯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990년대의 성공 공식에 갇혀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추천하는 펀드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부동산 불패 신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은 한국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막연하고도 위험한 애국심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공포 마케팅에 길들여져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곧 내 노후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어땠습니까? 통계는 우리의 믿음을 처참하게 배신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시장 내 비중은 47%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동학개미 운동이라 불리며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주식 투자의 열기는 식었고 그 자리를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 손실과 절망 그리고 이탈이 채우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며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S&P 500은 25%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묻어두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믿었던 수백만 주주들의 계좌는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ATM 기기처럼 활용하며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데 정작 한국의 개미들은 국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자산을 녹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연금마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위 전문가들의 성적표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중위험 중수익이라며 안전하다고 추천했던 수많은 펀드와 ELS 상품들이 홍콩 H지수 폭락 사태와 맞물려 원금 손실이라는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빗나갔고 그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30년 전의 성공 공식이었던 예금과 국내 우량주 장기 보유는 이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 경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국내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애국심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주주 환원율,
불투명한 지배구조, 쪼개기 상장,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땀 어린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올려야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거나 문어발식 확장에만 골몰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기업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애플은 막대한 현금으로 끊임없이 자사주를 소각하여 주당 가치를 올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혁신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며 그 과실을 주주들과 나눕니다. 2023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미국의 빅테크 7개 기업은 한 해에만 평균 7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였습니다. 이 7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영국, 캐나다, 일본의 주식 시장 전체를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의리를 지키며 마이너스 수익률에 한숨 쉴 때 미국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자 아이러니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국내 기업에 투자할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S&P 500을 그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주가 지수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S&P 500의 진정한 힘을 모르는 것입니다. S&P 500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경제 시스템 그 자체이자 스스로 진화하고 생존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동 정화 기능에 있습니다. S&P 500 지수위원회는 분기마다 기업들의 성적표를 매깁니다. 실적이 나빠지거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도태된 기업은 가차없이 지수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돈을 잘 벌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기업이 채웁니다. 테슬라가 그랬고 엔비디아가 그랬으며 과거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랬습니다. 투자자인 우리는 다음 테슬라는 어디일까? 제2의 엔비디아는 무엇일까? 를 고민하며 밤새 리포트를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S&P 500 ETF를 산다는 것은 누가 이기든 승자의 편에 서겠다는 무패 전략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컨디션이 나쁜 선수를 빼고 현재 폼이 가장 좋은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S&P 500이라는 감독은 지난 100년 동안 이 교체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해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유능한 감독을 믿고 베팅하면 됩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자신의 사후에 아내에게 남길 유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유언했습니다. 평생을 개별 기업 분석에 바친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왜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 투자를 권했을까요? 답은 복리와 마음의 평화에 있습니다. S&P 500의 지난 10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배당을 재투자할 경우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도 6에서 7%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의 은행 적금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 아니 세금을 떼고 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2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 적금과 S&P 500 ETF의 차이는 무려 4억 원입니다. 똑같은 돈을 넣었는데 선택한 그릇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의 차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가 폐지를 줍는 쪽방촌이 될지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실버타운이 될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격차입니다. S&P 500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가장 안정적으로 실현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으로 다 뜯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주식을 하여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000만원을 벌면 250만원. 공제 후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이 세금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등장하는 구세주가 바로 ISA입니다. ISA는 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만능 통장입니다. 이 계좌는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세금 폭격을 막아주는 강력한 비과세 벙커입니다. 많은 분들이 ISA에서는 미국 주식을 못 사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을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겉모습은 편안한 국산차를 타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수입차 엔진을 달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세제 혜택이라는 편안한 승차감과 미국 시장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동시에 누리는 전략,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투자자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2025년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운명의 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국장의 매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해외 주식 투자의 세금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ISA 납입 한도를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안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의 부축적을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징벌적 과세로 사다리를 걷어찰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의 전쟁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ISA 계좌는 유일하게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합법적 방공호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이미 만들어둔 ISA 계좌의 혜택은 소급 적용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ISA라는 방공호를 파두어야 합니다. 10년 뒤 대한민국은 두 계급으로 나뉠 것입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S&P 500의 성장에 올라탄 자, 원화 예금과 국내 부동산에만 올인한 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국내 시장의 의리를 지키며 서서히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냉철하게 자본의 흐름을 쫓아 미국의 심장에 빨대를 꽂고 그들의 성장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태극기일까요? 성조기일까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서늘한 딜레마 앞에서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S&P 500 ETF와 ISA 계좌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전에 뛰어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세요. 일임형이 아닌 중개형을 선택해야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둘째, ETF를 선택하세요. 타이거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KB스타 미국 S&P 500, 솔 미국 S&P 500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셋째, 월 적립식 투자를 설정하세요.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하면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ISA 만기는 최소 3년이지만 가능하면 10년 이상 유지하세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강력합니다. 다섯째, 비율을 정하세요. 안정형은 채권 70% 플러스 주식 30%, 성장형은 채권 60% 플러스 주식 40%, 현금 흐름형은 배당 ETF 100%도 가능합니다. 여섯째, 절대 잦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 사고팔고를 반복하면 수수료와 세금만 늘어납니다. 일곱째, 환율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평균화되고 달러 강세 시기에는 환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ISA 만기 시 중도 해지에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인출하세요. 이 모든 단계를 따라하면 당신도 부의 사다리를 오를 준비가 완료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